한동훈의 정치인 한동훈의 시작이라고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데 그럼요. 그러면 이제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분은 김근식 김근식. 교수님. 예예. 이분이 요즘에는 이제 뭐 "뭘 한계가 됐다."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시던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서사 만드는 거 박해당할 때 제대로 박해당하고 그냥 당할 때 당해 주고 제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 명분 있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하는지는 좀 이해는 가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뭘 한 게 돼야 돼요. 왜요? 무슨 말이죠 지금 그게? 그 얘기가 네네. 쌍팔년도 쓰던 수법이거든요. 그게 쌍팔년도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음. 옛날에 정치에서는 맞는데 네. 지금은 정치의 트렌드가 아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피해자잖아. 내가 피해자니까 그 음음. 서사 만들어야 돼. 그러면 바보가 돼요. 음. 그거는 쌍팔년도 쓰던 수법이기 아 때문에 옛날 얘기하지 마라. 예. 그 김건식 교수가 얘기한 대로 가면요. 그냥 피해자로 끝나버려요. 어. 피해자로 끝나버려요. 재기할 수 없다. 예 끝난다? 그럼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네. 맞받아치는 거거든요. 아 이 그렇죠. 맞받아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아니 장동혁에 대해서 가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피해자로 해서 서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서사를 만들라고 하는 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래 발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표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면 그냥 맞아라. 예. 그거 발표 죽는다니까. 밟아 그렇기 죽는다? 때문에 그런 식의 쌍팔년도 네. 정보적 조언하는 분들은 네. 빨리 뭘 하게 멀어지는 놔둬야 게 맞아요. 된다. 빨리 멀어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철현 평론가님 식의 해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식 정치를 만들어 가려면 일단은 한 전 대표가 저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네. 일단 리걸 마인드 좀 버려라. 리걸 마인드 버려라. 법적으로 이렇게 시시비비 따지는 가처분하지 거 마라. 법적으로 따지는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거는 제일 후순위예요. 음. 우리 인간 생활에도 보면 네. 가장 후순위가 법적으로 다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리 윗집에 뭐 층간소음이다. 네. 이런 부분들도 법정에 가기 전에 음.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가지고 있는 장점 중도 많이 있지만 네. 가장 취약적인 약점이 뭐냐? 음. 모든 걸 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음. 오랫동안 뭐 검사 생활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이 리트머스로 보는 건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는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인드를 좀 버려야 자 된다. 그럼 법적인 건 후순위로 빼라. 빼라. 그럼 뭘 두 번째? 두 번째 정치적 대의를 찾아라. 정치적 대의를 예. 찾아라.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하려고 하는 정치가 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근데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지자들은 잘 알아요. 뭐 근데 지지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 통일자유, 저는 한동훈 민주 통일자유 식의 이런 거는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한동훈 식의 정치는 1 번은 제가 느끼는 거 1 번은 구태 정치는 척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과는 확실히 다르다. 고거는 좀 느껴지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정상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적 대의가 아니고 그거는 보수 그냥 진영의 건강함을 좀 그거는 되찾아줄 과거의 사람. 한동훈. 그래요? 그건 과거의 한동훈. 그래요? 과거의 한동훈이고 미래의 어떤 한동훈은요. 그런 어떤 한국 정치 과거에 봤던 쌍팔년도의 한국 정치에 매몰되면 안 되죠. 음. 한동훈이 그런 거 하려고 정치를 하냐 이거죠. 그건 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네. 국민이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다는 것은 본인이 새로운 기회가 됐는데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 음. 부분에 대한 정책 대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 이제 떨어져 나가십시오. 이제 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구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 여러 가지 보았던 어떤 계엄에 찬성하고 뭐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모습들로부터 잘라내 주는 거잖아요. 음. 본인이 나가면 더 좋은데 잘라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홀가분하게 이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민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요새 너무 신나겠는데? 음. 아니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받았던 여러 가지 정치적 유산이 있는데 네. 이걸 그냥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알아서 이렇게 잘라내 주니까 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단지 이제 무섭지. 왜? 왜? 조직에 있다가 나가려 그러면 쪼끔 그러니까 무서워요. 사실 두려움은 예. 있죠. 광야로 나가려 하니까 아 무서워. 그렇죠. 본인 정치도 뭐 사실은 아직은 좀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쪼끔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게 네. 이게 큰 정치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은 일단 뭐 제명이 되든 당권 정지가 되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간판
달고 저 어딘가에 출마를 하거나 하는 아, 이제 거는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자, 그러면 올해구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아, 거죠.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해야 우리 되죠. 김철현 평론가님의 한 큐는 뭡니까? 원래 저는 이번에 단식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었을 때 네. 저는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만했는데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이번 지방선거 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예, 얘기를 안 이번에 하고 대구의 가셨지만 시장을 어차피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네. 아니면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중에 음. 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가서 저는 나름대로 대구 민심에 한번 호소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특히 대구 민심은 네. 홍준표가 공천 못 받았을 때, 음. 또 유승민이 공천 못 받았을 때 잡아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구 분들이 약간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억울한 제명을 당했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차기의 보수의 차기 주자다. 대구에서 한번 따뜻하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주자. 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식이라고 하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단식이라고 하는 변수가. 단식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대구 민심에 어떤 조금 약간의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저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로 보면 네. 거기 보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구에 주호영 의원 지역이 보면 대구의 수성갑이라는 지역인데 네네. 거기에 국회의원 했던 분이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다음 김문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출마도 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거기가 대구의 정치 1번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면 어떠냐. 만약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네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단식 변수로 거기도 뭔가 안전한 지대는 예, 아니게 왜냐하면 됐다 요런 얘기를 하시는 단식이라고 것 하는 같아요. 부분이 보면 저는 그때 친한계 저 방송 같이 하고 있는 친한계 우리 패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보면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쌍특검에 대해서 동조해 주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의 대표 이렇게 단식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답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만 해주면 된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한쪽에는 네. 분명히 제명과 관련된 내부의 어떤 반발을 무마뜨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단식 프레임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으니 그 단식 프레임을 깨줄 수 있었던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가가지고 야 장 대표 너 지금 그 특검 맞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가 항의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답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아니 이거 제명 이런 거 아니 여기서 왜 제명을 얘기하냐.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그게 원래는 스태프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일한 선상에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오지 않게 되는 건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안 온 걸로 돼버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한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돼버렸고 이래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식 프레임을 깰 수 있었던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왔다면 깰 수 있었는데 깨지 못했고 인간적 도리도 못했다는 그런 비난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약간 대구에 그런 민심이 조금 캐스팅이 생겼다. 생겼다. 그 두 번째는 음. 이번 지방선거에 네. 대구에서 재보궐선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호영이 되든 추경호가 되든 네. 그냥 후보 등록일까지 의원직을 사퇴를 안 해버리면 대구에서는 출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죠. 그럼 그 그렇잖아요. 자리가 생기진 않을 수도 네, 있겠네요. 원래는 생길 줄 알았는데 원래 생겨야 되는데 네네. 추경호가 되든 주호영이 되든 그 자리에 사퇴를 하지 않고 자기들 대구시장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가져가 버리면 재보궐선거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그렇게 있네요. 되면 예.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네. 대구에서 출마하는 길은 좀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재 소장이 저희 방송 나와서는 그러니까 대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대구라는 곳은 현역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좀 짱짱하게 버티고 있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으니 부산에 전재수가 나오는 그 자리에 지금 김민수를 추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아 거기에 그냥 할 거면은 뭐 무소속으로 한동훈 전 대표 나와서 붙어봐. 그럼 어때?"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같은 네. 경우에는 친한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방송에서든 어디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해 버리면 안 아 되거든요. 잘못됐다 예,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인가?' 이런 생각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네. 부산은 안 돼요. 왜요, 왜요? 왜냐면 부산 한동훈인데? 부산에 출마할 만한 대의 명분이 없어. 왜 부산에 출마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음. 대구에 출마하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국회의원 한번 달고 중앙정치 복귀하라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의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대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음. 대구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아닌 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을 이렇게 바꾸겠다. 음.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윤핵인 세력에 포획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고쳐줄 수 없는 당이고 음. 우리가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네. 앞으로 진보 정권이 재집권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의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음. 그 미랄이 되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 미랄이 와라.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대구를 내가 음. 바꾸겠다. 그렇게 가야 대구 시민들이 "이야 그래 한 이제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도 이제 새 국민의힘이 나와야지. 그 한동훈 그래 한번 해봐." 이래 되는 거지. 부산에 가서 "아 제가 한번 출마하고 싶은데요." 뭐 "왜?" "아 저 뭐 제가 억울하게 제명당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뽑아 주시면 국회 가서 그래서 뭐 새롭게 뭐 한번 해 음. 보려고 하는데요." "네가 올라가서 뭘 할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부산 아니고 대구 경북의 본산, 보수의 본산 거기에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대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음. 부산에 이런 데 가서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안 때리고자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근데 음. 사실은 지금은 원내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내에 있지 않더라도 원내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큰 거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정을 지금 진보 정권과 좌파 정권과 맞서기 위한 새로운 보수당의 간판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그러려면 네. 대구 경북을 먹어야 되는데 음. 대구 경북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꿀까. 그 음.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게 되면 대구에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 가든 아니면 이번에 안 하더라도 어차피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가든 이렇게 해야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또 보수 우리 지지층들도 마음이 동하고 '한동훈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보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드는 것이지 음. 대구가 아니면 뭐 부산에 가서 그러면 전재수 빠지면 그럼 거기 또 김민수 나올 텐데 그럼 김민수와 같은 급이냐고요. 아 그건 그럼 김민수 아니죠. 아니면 장해찬이 나오면 장해찬이 같은 급이냐고요. 그런 게 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전국 구상은 이제 그 큰 정치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뭐가 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친한계로 대표되는 패널들 우리가 종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얘기할 때는 좀 그렇죠. 더 신중하고 고민해야 된다. 음. 그냥